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아들을 내리 둘을 낳았습니다. 남보다는 일찍 결혼을 한 터라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도 모두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육아의 도움을 받기가 애매한 처지여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했습니다. 내리 아들만 둘을 키우다 보니 어느덧 저도 아줌마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꿈도 꿔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변했을까 하고 생각하니 슬프고 우울할 때도 있었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 몸도 추스리기도 전에 둘째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에 제 몸은 그야말로 바람 들어간 풍선처럼 빵빵해졌어요.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태어나자 큰아들의 케어가 더 힘들어졌어요. 물론 잠깐 동안 친정엄마가 도와주시러 오시긴 했지만 그걸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격상 생판 모르는 남의 손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제가 오로지 감내해야만 하는 고생이었어요. 산후조리를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징징대는 큰아들과 갓난아를 케어하자니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눈곱대고 세수할 시간도 없을 만큼 하루가 금방 지나가곤 했어요. 그렇게 한창 치열하게 육아와 싸우고 있을 무렵에 서방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서방님은 승무원 출신의 키도 크고 아리따운 동서와 결혼을 했어요. 저는 결혼식장에서 동서를 처음 봤습니다.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께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제 큰아들과 남편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그냥 집에서 수찬이나 돌보고 있어라. 내가 영찬이만 데리고 갈 테니까 번잡스럽게 올 필요는 없다. 사실 상견례 때는 가족들의 첫 대면이니까 남편이 함께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식구도 많지도 않으니 더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어버린 몸에 맞는 옷이 없어서 따로 옷도 장만해 두었어요. 상견례 때 입으려고요. 그런데 오지 말라고 하니까 김이 빠지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영찬이 엄마도 가야죠. 딸랑 저만 가면 어떡해요? 뭐하러 그러냐. 그 점잖은 자리에서 수찬이가 보채거나 울고 나면 어떡하라고 그러냐. 그냥 영찬이 엄마는 집에 있어라.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도 갈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너는 쪽팔리게 그 몸으로 가고 싶냐? 꼭 내가 직설적으로 말을 해야 알아듣겠니? 저는 놀라서 그랬어요. 네? 어머니, 제가 쪽팔리다고요? 그래, 솔직히 말해서 네가 그렇게 관리가 안 된 몸으로 나서면 내 낯이 부끄럽지 않겠니? 너는 꼭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냐?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손주를 낳고 키우느라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 그걸 누가 모르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를 한다던. 아무튼 급할 것 없으니까 첫인상 기선제압을 당하고 싶진 않으니까 넌 오지 말아라. 저는 그 말에 무척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외모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못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이쁘다는 말만 들어왔던 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심했어요. 사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온 동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가 애들을 챙기느라 힘든 저를 배려해서 오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때도 남편이 큰아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상견례 때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저 때문에 나 깎이기 싫다는데 굳이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날부터 이를 악물고 살 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집안일과 두 아들 육아에 소식을 하면서 어떻게 기운을 내냐고요. 적게 먹고 버티려고 했더니 애들한테 짜증만 더 나고 정신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의 결혼식장에서 처음 본 동서는 그야말로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서방님보다도 더 키가 커 보였어요. 승무원 출신이라더니 짐작은 했지만 주먹만한 작은 얼굴에다 가느다란 팔을 보니 한없이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랬을까 싶었습니다. 나름 축허라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는데도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늘씬한 시어머니에 비하면 볼품이 없기는 했어요.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어 있는데 두 아들까지 저에게 달라붙어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걸 본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식장에는 있지 말고 영찬이만 놔두고 수찬이만 데리고 지하 식당에 가 있어라.
가족 사진 찍어야 하지 않나요? 가족 사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안 찍을 거니까 사진은 신경 쓰지 말고 식당에 내려가 있어. 어머니 왜 자꾸 내려가라고 하세요? 패백하는 거랑 다 지켜봐야죠. 얘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 친구들이 너 이뻤던 기억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줌씨가 된 걸 보면 뭘 하겠냐? 하객들이 몰려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 있어. 라고 하시며 다급하게 저를 밀어 제끼셨어요. 엄청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서방님의 결혼식 날인데 얼굴을 붉히며 시어머니와 입씨름을 하기 싫어서 그냥 결혼식장을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나중에 서방님 결혼식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저만 쏙 빼놓고 찍었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찾으러 간다며 찍지 않으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영찬이 엄마는 관둬라. 시간도 없는데 어느 세월을 찾고 다니냐. 일단 우리들끼리 찍고 보자. 그래서 저와 수찬이만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퉁퉁 부른 제가 부끄러워하셨던 겁니다. 완전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저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동서만 앞세우셨습니다. 큰 집에 제사가 있을 때에도 동서만 불러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남편의 사촌 형제들 결혼식에도 동서만 대동했고 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두 손자인 제 아들과 남편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만 쏙 빼놓고 말입니다. 저는 아예 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절 때나 시부모님 생신 때도 가지 않고 두 아들을 딸려서 남편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왜 아직도 안 오냐면 난리셨어요. 너 뭐 하느라 여지껏 안 오냐? 빨리 와서 네 동서도 있는데 음식 장만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니, 쪽팔리게 제가 거기에 가서 뭐해요? 새 며느리 얻으셨으니까 동서랑 알콩달콩 잘해보세요. 뭐야?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안 온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긴요? 제가 어머니 시다발이에요. 어머니 며느리예요.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셨으면서 함부로 며느리 운운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쪽팔리게 하지 않는 동서만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랑 잘해보시라고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을 둘씩이나 낳아준 소중한 마누라를 시어머니가 갖지 않게 대하는 것에 속이 상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백날 남편을 쪼아대봤자 좋은 소리를 못 들으셨습니다. 엄마가 그러게 웬만히 하셨어야죠. 명절 때라도 쉬게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당분간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가기 전에는 죽는 한이 있어도 시댁 근처에는 발도 내딛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후 수년 동안은 시댁 출입을 전혀 하지 않았더니 결국엔 동서 시어머니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동서를 이뻐해서 시댁 행사에 끌고 다닌다고 해도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떡하니 큰 며느리가 있는데도 작은 며느리면서 큰 며느리 역할까지 해야 하니까 짜증이 났을 겁니다. 동서도 임신을 했고 딸을 낳았어요. 저처럼 많이 붙지도 않고 여전히 이뻤어요. 저도 거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동서의 출산을 축하하러 간 자리에 동서의 친정 식구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봤어요. 다만 제가 우리 수찬이를 데리고 갔더니 동서가 겨우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동서 축하해. 얼마나 좋아. 첫 딸을 낳았으니. 나도 셋째가 딸이란 보장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낳고 싶네. 부러워. 때마침 제 뒤를 따라 어느 뚱뚱한 중년 부인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셨는데 몰라보게 살이 쪄서 깜놀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소식은 들었어요. 갱년기 대사증후군에 걸려서 살이 엄청 찌셨다고 하더니 고도 비만까지는 아니어도 그 날렵하던 턱선이 다 사라져서 제 아들을 알아보기 전에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주친 시어머니 모습에 놀랍기만 하면서도 저는 고소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보시기에도 놀랄 만큼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동서의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동서에게 몸조리를 잘하라고 하고 나왔어요. 잠깐도 시어머니와 불편하게 한 공간에 있기 싫어서였죠. 그 후에 친정아버지 칠순잔치에 아버님과 동서와 서방님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가족 기념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좋다고 저희 친정 부모님 곁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기사만 전담했던 남동생에게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과 한판 찍게 하고 가족 사진만 따로 찍어달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들 사이에 끼려고 해서
제가 조용히 다가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아까 사진 많이 찍으셨으니까 저기 가서 식사를 먼저 하고 계세요. 저희들끼리만 찍게요. 뭐? 가족 사진이라고 하지 않았냐? 네, 가족 사진이요. 어머니는 쪽팔리지 않으세요? 그 몸을 어떻게 나서려고 하세요? 뭐야? 너 말 다 했냐? 말 다 안 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초청장을 보내드린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저를 며느리로 취급하지 않으셔서 이제껏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게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저희끼리 찍고 싶으니까 자리를 비켜주세요. 세상에, 뭐? 내가 쪽팔리다고 했냐? 그건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 가신 그대로 하는 거라고요. 저쪽에 가셔서 식사를 먼저 하시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저의 친정 어머니를 보세요. 어머니보다 나이도 더 많으신데 얼마나 날씬하고 고우세요. 어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나 뚱뚱하고 볼품이 없다고 쪽팔려 했는지 알겠네요. 사진은 아까도 많이 찍으셨으니까 저도 사진 좀 찍게 조용히 비켜주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처럼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잘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열보를 내봤자 생김대로 논다고 할 것이 뻔했고 기가 센 며느리에게 발목 잡힐 빌미만 줄 테니 조용히 나가버리셨어요. 그 후로도 줄곧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사과하시고 화해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시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평생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